안녕하세요. STS 사내벤처 팀9의 홍민기 소사장입니다. AI가 만드는 사이버 월드, 보이는 대로 믿으시겠습니까?를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딥페이크가 무엇인지, 주요 사례는 무엇이 있으며 생성과 검출 기술은 어디까지 발전했는지, 그리고 대응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이는 대로 믿어도 될까요? 우리의 눈에 보이는 그대로 믿어도 될지 잠시 퀴즈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다음 사진 중에 진짜가 아닌 사진을 골라보시죠. 둘 중 하나는 인공지능, 즉 AI가 만들어낸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사진인데요. 네, 왼쪽 여성이 딥페이크입니다. 다음 10장의 사진 중에 절반이 가짜입니다. 보시다시피 인공지능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퀴즈입니다. 고양이, 버스, 노을 진 풍경, 가구, 식물, 비행기, 다양한 이미지가 있는데요. 사실 이 모두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두 인공지능이 만들어낸 것이죠. 그럼 지금부터 딥페이크란 무엇인가를 잠시 알아보겠습니다. 딥페이크는 딥러닝과 페이크, 즉 인공지능의 일종인 딥 뉴럴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만들어낸 가짜 미디어를 의미합니다. 지난 17년 미국 최대 온라인 커뮤니티인 레딧에 연예인 얼굴과 포르노그래피를 합성한 게시물이 최초 등장하면서 알려졌고, 육안으로 구별이 어려울 정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제 딥 뉴럴 네트워크로 만들어진 딥페이크가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몇 가지 최근의 사례를 알아보겠습니다. 가트너에서는 19년 발표한 전략적 주요 예측 보고에서 향후 AI 기반의 페이크 뉴스가 불신을 촉진하고 진짜보다 더 소비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한편 우리나라 금융보안원이 발표한 2020년 디지털 금융 및 사이버 보안 이슈 전망에서는 복제된 대표이사의 음성 지시, 즉 딥보이스에 의한 25만 유로의 송금 피해 사례를 언급하면서 금융권 보안 위협이 성큼 다가왔음을 우려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작년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만든 N번방 사건입니다. K-팝 스타들 중 여성 연예인을 중심으로 일반인에까지 그 대상을 넓힌 딥페이크 성범죄의 대표적 사례였죠. 이에 대한 수십여만 건의 청와대 청원 동의를 계기로 허위 영상물 제작과 유포에 대한 처벌법이 신설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딥페이크 포르노의 희생자 25%가 K-팝 스타라는 통계도 보고되는 등 딥페이크로 인한 문제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다음은 링크드인에서 발견된 KT 존스의 사례입니다. AP뉴스에 따르면 워싱턴 DC 기반 러시아 사용자 KT 존스는 미국 정부를 위해 일하는 싱크탱크 소속의 30대 여성 연구원으로 알려졌죠. 하지만 실제로는 딥페이크 프로파일 사진을 이용한 스파이로 판명됐습니다. 정부 당국에 따르면 이러한 소셜미디어를 통한 타겟 접근이 매우 빈번히 발생하고 있고, 작년 5월 전직 CIA 관리자가 중국 스파이에 속아 자료를 공유하다 적발돼서 20년 징역형에 처해진 적도 있습니다. 다음은 로이터에서 적발한 미디어 왜곡 시도입니다. 로이터의 라파엘 세터 기자는 작년 여름 팔레스타인 출신 인권운동가 부부에 대해서 비난의 글을 연달아 게재했던 올리버 테일러란 유대인이 실제 존재하지 않는 가상인물, 즉 딥페이크로 만들어낸 인물임을 찾아냈습니다. 이는 딥페이크를 통해서 미디어 왜곡을 시도한 사례로 향후 저널리즘에서 제보자 및 내용에 대해 검증이 필요하게 된 사례를 하겠습니다. 최근 미국과 중국 간 무역 분쟁은 잘 아실 겁니다. 미국은 중국산 IT 제품의 개인정보 불법 수집 또는 유출을 문제 삼아 중국 기업들을 견제 중이죠. 마침 작년 말 벨기에 정부는 자국 내 5G 사업에 화웨이를 배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문제는 화웨이의 대응이었습니다. 트위터에 딥페이크 사진과 가짜 프로파일을 앞세운 많은 벨기에 사람들이 정부를 비난하고 중국 기업인 화웨이를 옹호하는 트윗을 양산했고, 존재하지 않는 언론 사이트를 만들어 리트윗하다가 적발이 된 것이죠. 불과 몇 개월 전의 일입니다. 이처럼 국가 수준의 SNS 그리고 여론 왜곡 공작이 시도되고 있고, 앞서 살펴본 딥페이크뿐 아니라 SNS 필터링, 패턴 검출 기술도 함께 필요한 상황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알아본 딥페이크를 탐지하는 저희 팀9의 기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저희 팀9은 딥페이크 탐지를 위해 다음의 기술을 구현 중입니다. 딥페이크 여부를 알아보는 방법으로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미디어 속 혈색을 분석하거나 하는 생리적 특징 탐지. 둘째, 이미지의 특이사항을 픽셀 단위로 분석하는 이미지 기반 탐지. 셋째, 이미지를 주파수로 변경해서 탐지하는 주파수 기반의 탐지입니다. 팀9은 이 중 가장 정확도가 높은 주파수 기반 탐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완전히 생성된 얼굴, 즉 Entire Generated Image를 탐지하고 있고, 올해 내로 부분 생성 얼굴, 생물, 무생물 탐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작년 8월 기준으로 진짜와 가짜 얼굴의 데이터셋 10만 장을 테스트해서 99.999%의 정확도를 보이고 있고요. 3분기 내 딥페이크 동영상 탐지 기능까지 구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딥페이크 대응 방법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워싱턴 대학교, 트위터 등이 주축으로 구성된 Reality Defender 2020는 작년 치러진 미국 대선을 앞두고 딥페이크로부터 유권자를 보호하고자 다음의 내용을 안내했습니다. 하나, 어딘가 수상한 딥페이크로 의심되는 미디어를 접하시면 이로 인해서 어떤 영향이 있을지 먼저 생각해 보십시오. 둘, 딥페이크를 구분하는 일반적 규칙이 존재하진 않지만 여러분들이 이를 접했을 때 어떻게 감정적으로 반응하는지 살펴보십시오. 셋, 만약 강렬한 감정이 느껴지는 사진이나 영상이 있으면 그렇게 왜 느낄까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스스로 물어보시고 그리고 잠시 멈추고 생각해 보세요. 뭔가 재밌거나 그럴듯해 보이는 사진을 지금까지 별 생각 없이 SNS에 공유해 왔다면 이제 잠깐 멈추시고 해당 사진이나 영상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찾아보시면 진짜가 아니라는 결과를 찾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분별이 어렵다면 저희 팀9에 연락을 주십시오. 여러분의 딥페이크 탐지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저희 팀9은 현재 서울대, 세종대, 고려대, 중앙대와의 산학 연구를 통해서 딥페이크 탐지 엔진과 관련 기술을 고도화하고 있고 S2W랩, 플레임비트, CN솔루션 등 스타트업, 팩트체크넷 등 외부 기관들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발표를 마치기 전에 딥페이크 사례를 보도해온 로이터의 라파엘 기자와의 문답을 준비했습니다. Hi, Raphael. Thank you for accepting the interview today regarding the subject of deepfake. And before we start the short interview, could you introduce yourself briefly? I'd happily do that. My name is Raphael Satter, and I'm a journalist with Reuters. I write about cybersecurity and disinformation. Thank you. And this is the first question. How and when did you start writing the articles about deepfake? So I started writing articles about deepfake or StyleGAN imagery about 2 years ago. In particular, I was interested by NVIDIA's paper and by the creation of the website This Person Does Not Exist by Philip Wang. And shortly thereafter, I was contacted by somebody who flagged the very first example, I think, of a deepfake that was used for a disinformation operation in the wild. Mhm. And could you tell us from journalistic perspective that why the deepfake is used and what's the purpose of it hidden behind? With the cases that you found in Katie Jones, a Russian espionage online for searching the intel over the LinkedIn, and Oliver Taylor, another fake writer, who had written such hostile articles to the Palestine activists. So I think that the use of StyleGAN imagery is very popular for disinformation actors because it creates a single-use, deniable photograph of a human being. So when on social media, when somebody approaches you with an avatar of a dog or a picture of a landscape, we have a tendency not to trust it because that person is not human. When somebody else takes a photograph of a human and that is not them, it's easily traceable because you can do a reverse image search. But with a deepfake, you have a completely unique human being that is created by you and can be used for whatever purpose you want. So you have the trustworthiness that comes from having a human face attached to your profile or to your persona, but without any of the work that's involved in creating an entirely fake human. You can even go to a website like This Person Does Not Exist, and you hit F5, and you can create as many fake humans as you want. Right. And what should we then be aware of or prepare or avoid of against a deepfake? Any tips or advice will be very welcome when we confront a deepfake in life. This is a good question. I think that for now, publicly available deepfakes or StyleGAN imagery of humans are actually not very convincing if you know what to look for. I think that this will change very rapidly, though. So I would encourage people who are interested in fighting disinformation to put their energy and resources into solutions that can help us identify deepfakes in the wild. And also for those people who are interested in experimenting, and I encourage everybody, of course, scientists to express themselves online, but for the people who are creating deepfakes, to try to watermark them or to create some sort of tracking so that we can understand where they come from. For now, it is so trivial to create this imagery that we are crying out for a system of being able to track them in the wild. The concept for tracking or the putting the watermark is another aspect that I just heard. I have never heard of such the sense of the putting, whether it's a deepfake or whether it's a real. And I think people who are watching this video should keep your words in mind and advise
not to be fooled or when we see the deepfake. And yeah, thank you for your answers, Raphael, and have a good night. Mickey, thank you so much. I appreciate you taking the time. Yeah, bye. 감사합니다.